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서 같이 농사일을 하셔서 꽤 오랜 기간 서로를 봐왔었고,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까지 이어졌어요. 함께한 시간이 15년 정도 되었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 남편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줬었고 큰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더니 저희 집에 얼마 뒤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옆집에 남편의 친구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터라 상당히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얼굴을 봐왔었는데 언제부터 둘이서 부쩍 함께 붙어 다니더니 항상 저녁 늦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그냥 술 한잔하고 왔다며 대충 둘러댔지만 제 코를 찌르듯 자극하는 향수 냄새는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한마디 하게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옆집 김씨 아저씨랑 자주 붙어 다니는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돼? 어느 정도껏 해야지. 도대체 며칠 내내 술만 퍼마시고 있잖아. 그리고 왜 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당신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지? 여기 동네 사람들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 몰라? 괜히 얼굴 팔려서 안 좋은 인상 남기지 말고 처신 잘해. 술집까지는 이해해 주겠지만 그 이상은 나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광철이라 간단하게 술 좀 마셨어. 술집에서 우리들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오는 술집이다 보니까 몸의 냄새가 좀 배 수도 있는 거지. 새삼스럽게 왜 안 하던 짓을 해? 15년을 봐와놓고도 나를 몰라? 내가 바람 피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인 줄 알아? 하도 강철이가 외롭다고 하니까 말동무 좀 해준 것뿐이야. 걔는 아직까지 혼자 살고 있잖아. 촌동네에서 여자 만나는 건 모래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거 알잖아. 그래서 요즘 국제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랑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친구놈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고민 상담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좀 써. 요즘 승호가 사춘기인지 나랑은 말도 안 하려 하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답한데 속마음 좀 꺼내봐. 집안 분위기가 요즘 말이 아니잖아. 나 참, 갑자기 왜 말을 돌려?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한창 예민할 때라 일부러 접근해서 기분 안 좋게 만드는 것보단 지켜보는 게 지금은 좋을 때야. 당신이 밖에서만 돌고 있으니까 가정이 소홀해진 걸 왜 승호 탓을 하는 건데? 아무리 김씨 아저씨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집안 꼴 좀 봐봐. 농사일 끝나자마자 김씨 아저씨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온다고 급하게 뛰쳐나간 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데 소통이 되겠어? 남편은 대충 둘러대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남편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고 그런 낯선 행동들에 저 또한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충고를 했지만 남편은 옆집 친구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을 하게 된 저는 작정을 하고 남편의 친구분을 만나 불만을 털어놨어요. 저기, 김씨 아저씨, 잠깐 이리 좀 나와보세요. 요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결혼 문제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이는 가정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껏 해주셔야지. 매일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약속을 잡았다면서요? 아이, 재수씨. 그런데 뭔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술을 먼저 권한 건 제가 아니라 영숙 그놈인데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매번 술 먹자고 부르는 생각 없는 놈이겠어요? 그리고 방금 결혼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언제 결혼한다고 했었나요? 요즘 들어 고민이 있다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막상 먹고 보면 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 집에 있는 게 답답한 것 같아 보여 그러려니 했거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속 터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뿐이라 거절할 수도 없어서 술 먹자고 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죠. 아, 그래서 요즘 제 속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 약까지 먹고 있는 중이에요. 재수 씨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한 소리 해주세요. 저도 몇 번이나 말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남편은 저에게 친구분 결혼 문제 때문에 만난다고 했었는데 다른 대답을 듣게 되었었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남편은 제가 친구분 집 앞에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먹으러 가자며 또다시 부르는데 그 모습에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남편을 끌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던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뭐 하는 거냐며 되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친구가 보는 앞에서 나를 끌고 집으로 들어오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당신 요즘 정말 나한테 왜 그래? 아까도 얘기했잖아. 오늘은 일찍 들어온다고. 그럼 그렇게 알면 되지. 갑자기 끌고 들어온 이유가 뭐야? 하루 종일 힘들게 농사 일하고 남은 시간 친구 결혼 문제도 있고 오늘 하루 일도 잘 안 돼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하는데 지금 내 시간을 뺏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쓸데없는 말이면 나중에 다시 하던가. 내가 지금 당신을 집으로 끌고 온 이유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려고 데리고 온 것 같아? 방금 김씨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 지금부터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하게 얘기해. 술 먹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새벽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다 오는 건데? 김씨 아저씨는 결혼 문제에 대해 상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던데? 그리고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는 동안 다른 중요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던데? 항상 술을 먼저 먹자고 당신이 그랬다면서 왜 나한테는 김씨 아저씨가 당신한테 결혼 문제로 상담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오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친구분이 그런 말을 꺼냈다는 거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턱 막힌 모습을 보게 된 저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도 똑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도와주기는커녕 제가 알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을 추궁했지만 횡설수설 변명만 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마주하는 자리가 많이 불편했는지 나가지 말라고 화를 내던 제 말에도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15년간 한결같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돌발 행동을 했던 날이었고 뒷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외박까지 하게 되면서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을 드시러 오신 시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너 지금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온 거냐? 며느리 말 들어보니까 저녁에 매일같이 밖에서 술을 퍼먹고 다닌다며? 새벽 늦게까지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조금의 거짓 없이 얘기해라. 이 동네에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인데 쓸데없는 행동은 집안을 욕먹인다는 거 몰라? 아,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요즘 하도 답답해서 술 좀 마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술을 마시다 보면 외박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일이에요? 저 나름대로 처신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술이 덜 깨서 오해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거죠? 너 내가 사돈댁이랑 어떤 사이인지 몰라?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업자다. 생각 없는 행동들이 양가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뭐가 어째? 남자면 밖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고? 그럼 며느리도 밖으로 돌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괜히 일 크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한 뒤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다시 가정을 바로 잡거라. 며느리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기만 해봐. 그땐 이 애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오후에나 나온다고? 네가 술 퍼먹은 걸 우리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데? 당장 튀어나와서 일할 준비하고 며느리는 어제 저놈 때문에 속이 말도 아니었을 텐데 오늘 하루는 푹 쉬어도 된다. 영순이 놈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생각 없는 남편의 행동에 시부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한 채 밖으로 나가 버렸죠. 시부모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남편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대신 사과하셨어요. 어디서 뭘 하다 왔는지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남편은 계속 저를 회피했고 저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냉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험악해진 집안 분위기를 알면서도 남편은 시부에게 한 소리 들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다시 외박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고 시부의 경고까지 무시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어요. 그렇다 할 증거물이 나오지 않아 더욱더 상처를 크게 받았던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증거물로 남겨놨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바람처럼 사라지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에 끼고 있는 걸 두 눈으로 꼭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끝마친 뒤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는데 곧장 시내로 달려간 남편이 향하게 된 곳은 충격적이게도 새로 생긴 다방집이었어요. 꽤 많은 남자 손님들이 다방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남편이 문 앞에 서자 처음 봤던 다방 여자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남편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저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얼굴 표정을 하며 다방집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찼던 상태에서 남편이 언제 또 밖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다방에서 나왔어요. 제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다방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된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와 버렸어요. 남편이 저 말고 외간 여자를 만나 즐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면이었고 남편이 다방 여자의 옆구리로 손이 올라갔었어요.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한 저는 당장이라도 다방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어정쩡하게 넘어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핸드폰 셔터를 눌렀고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남편은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남편이 다방 여자를 품에 낀 채 호텔로 향하고 있었죠. 주변에 오고 가며 인사 정도는 나눴던 이웃분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도 이미 눈에 뵈는 게 없었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만에 남편은 가정을 내팽겨쳐 버린 뒤 그 여자에게 제대로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새로 생긴 다방에는 더 많은 여자들이 서서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촌동네에 뭐 얻을 게 있다고 가게를 차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젊은 여자의 푹 빠져버린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곧장 뒤쫓아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 했는데 다방에서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가 갑자기 저를 부르며 손짓을 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계속 손짓을 하길래 저 또한 이미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터라 그 사람에게 따지려고 성큼성큼 걸어가 남의 동네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침착하게 조용한 곳에서 대화 좀 하자면서 건물 뒤편으로 데리고 가더니 몸을 돌린 여자는 좀 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얼굴로 갑자기 저에게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했어요. 내가 여기 마담인데 어디서 지금 장사를 말아먹으려는 거야? 우리 다방에서 제일 아끼는 해주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그쪽 서방이 우리 해주한테 홀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건데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부부싸움을 하던지 이혼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의 동네에서 장사를 하려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들쑤시는 거야? 그쪽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닌 건 확실하니까 당장 고소당하고 장사 접고 싶어?
여기가 어디라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들 데리고 와서 시골 남자들을 홀리고 있어? 그래서 네 남편이 우리 다방에 있는 여자랑 쿵짝쿵짝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게? 그럼 그쪽은 창피해서 고개는 들고 다닐 수나 있겠어? 자기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얼마나 여자 구실을 못했으면 그쪽 서방이 밖으로만 돌고 있을까? 저분 우리 가게에서 제일 큰 단골이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얼굴 도장 찍고 간다니까. 거저 굴러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걷어찰 필요 있겠어? 결국 그쪽이 문제를 터뜨리면 서로 피보는 건 똑같으니 조금 있다가 조용히 그쪽 서방만 데리고 가서 지지고 볶든지 알아서 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잘했다는 거야? 돈 때문에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냐고. 내가 경찰서에 신고 못할 것 같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앞에서 본처라고 경찰서에 신고하게? 한번 해봐. 나도 영업방해죄로 그쪽을 신고할 테니까. 내가 이런 생활 한두 번 해봤는지 알아? 우리는 조금의 피해도 없어. 결국 무너지는 건 그쪽 가정이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야. 여자 치마폭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는 가정이고 뭐고 없거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바로 잡을 생각 아니면 그냥 조용히 서로 갈라서는 게 좋지 않겠어? 나도 그쪽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거든. 그쪽이 목격한 모든 것들은 전부 업무상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오해를 한 거라고 미리 입 맞춰 놓으면 잘못돼도 꼴랑 며칠 영업정지 말곤 아무것도 없어. 나를 부른 여자는 다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역으로 고소를 당하게 될 것 같아 제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편이 호텔에서 걸어 나오길 기다렸고 몇 시간 뒤 밖으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얼굴에 사정없이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나타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해하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외간 여자는 급하게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뒤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저를 차에 올려 태웠고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게 된 저희 부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나랑 함께한 시간이 15년이야. 그동안 당신한테 쏟아부은 내 삶의 기간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이 이런 뻔뻔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 바람 피우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니? 나랑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젊은 여자가 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 혜주는 내 말이면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당신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나 처음에는 다방이 새로 오픈을 했길래 실내를 어떻게 꾸며놨는지 궁금해서 잠깐 들어가 봤었거든.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다가와선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너무 새롭게 다가왔었어.
그리고 처음 해주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얼굴 도장 찍었던 거야. 당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또한 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다음날 일하는데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고. 나랑 이혼하겠다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물 흘러가듯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당신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되잖아. 나는 뭐든 이해해 줄 수 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아까 호텔에 함께 들어갔던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랜 기간 만났던 거냐고. 1년은 지났니? 6개월 됐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도장 찍을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혜주랑 평생 함께 살 생각이거든. 15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온 세월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새로 자리를 잡은 여자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혼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은 채로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이혼을 하던 아니면 그냥 살던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가 버린 사람을 붙잡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다음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었는지 몸살이 나게 되었는데도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동으로 몸이 일으켜지더군요. 시부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셨고,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하자 시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는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곤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시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있던 터라 동네 분들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었는데, 시부모님께선 제정신이 아닌 저는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지만 집안에 처박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과 마을회관을 함께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다른 분들께선 정신없이 음식 준비에 한창이셨고, 저도 그 틈에 껴서 40도 불볕에 전 부치는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마을회관 안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순간 또 한 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차서 냉방병 걸릴까봐 잠깐 밖에 나왔는데 당신 전 부치고 있었네? 오늘 안 올 줄 알았는데 역시 당신은 이 정도로 충격받지는 않는구나. 혜주야, 이 사람이 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부치거든. 저번에 나한테 육전 좋아한다고 했었지? 우리 혜주 오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으니까 배 터지게 먹고 가면 되겠다. 우리 혜주 육전도 해줄 수 있지? 부모님도 안 계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그동안 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음이 넓은 당신이 신경 좀 써줘. 얘가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입이 상당히 짧아졌거든. 살까지 빠져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니까 집에 갈 때 좀 싸갈 수 있게 넉넉히 좀 만들어주면 더 좋고.
남편이 제 옆에 상간녀를 데리고 와선 그 여자가 좋아하는 육전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제가 들고 있던 뒤집개로 상간녀의 뺨을 올려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저는 뒤집개로 남편의 뺨도 올려버렸습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뺨에 묻은 기름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며 남편의 옷에 자기 얼굴을 문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의 모습을 본 시부가 갑자기 마을 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양손에 충격적인 물건을 들고 달려오셨어요. 저보고 피하라는 말에 급하게 도망을 쳤고 시부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본 남편과 상간녀는 시부가 들고 있었던 요강 단지를 피하지 못하고 두 사람 모두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요강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머리 위로 부어졌고 남편과 상간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눈도 뜨지 못한 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논두렁에 몸을 담가 요강을 뒤집어 쓴 얼굴을 급하게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부에게 화를 냈어요. 아버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요강을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혜주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이놈이,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혜주? 내 며느리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마을 회관까지 전현을 데리고 와서 뭐를 해달라고?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그동안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도 애비 말을 무시하고 15년 동안 너를 위해 몸바쳐 살아온 우리 며느리한테 상처를 줘? 저번에 말했었지? 사돈댁과 내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함께해온 세월까지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다시는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인연 끊을 거고 너한테 주기로 했던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죽고 못 산다는 저 저급한 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네가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며느리한테 전부 다 물려주도록 하마. 우리 마을에서 당장 썩 나가. 시부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남편과 상간녀를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시내에 있던 다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가정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똑같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그 가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고 끝까지 버티려고 했던 다방 주인은 결국 폐업 처리를 한 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상간녀도 남편을 두고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이미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가 되어 있던 상태라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뒤늦게 친정집으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고 분노하신 부모님의 모습에 도망을 친 남편은 저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 다시 저희 마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시부모님 집 앞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의 선처도 없으셨어요. 양가 집안 얼굴에 먹칠을 한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내쫓겨 버리게 되었죠. 그 인간은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그 인간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테지만 조금의 미련도 없습니다.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하루빨리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무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